제목 현모양처인 아내와 사별 후 10살 어린 여자와 재혼한 남자의 1년. 일망무시. 아빠, 이게 뭐야? 진짜. 민서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다. 28.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손에 든 건 리모컨. 화면에선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이준혁은 현관문을 닫으며 신발을 벗었다. 58. 회색 정장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치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오늘 좀 늦었네. 민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저녁은? 안 먹었어. 회식 있었어. 그럼 알아서 해 먹어. 나 배불러. 민서는 과자 봉지를 뜯으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준혁은 부엌으로 걸어갔다. 싱크대 위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아침 그릇, 점심 도시락통, 컵 2개. 물이 마른 자국이 그릇 가장자리에 하얗게 남아 있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 3개. 김치, 멸치볶음, 계란. 밥솥엔 밥이 반쯤 남아 있었다. 그는 그릇을 꺼내 밥을 퍼담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아빠. 민서가 소파에서 몸을 비틀며 말했다. 내일 백화점 가려고. 카드 줘. 이준혁은 돌아보지 않았다. 뭐 사려고? 옷, 구두. 그냥 필요한 거. 지난주에도 샀잖아. 그게 언젠데.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라고. 전자레인지가 삑 소리를 냈다. 이준혁은 그릇을 꺼내 식탁에 놓고 반찬통을 열었다. 김치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짜고 시큼했다. 카드. 민서가 손을 내밀었다. 이준혁은 지갑을 꺼내 카드를 건넸다. 민서는 카드를 받아 소파 옆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다. 고마워. 목소리엔 감사가 없었다. 이준혁은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입안에서 씹히는 소리만 들렸다. 민서는 다시 화면을 봤다. 웃음소리가 스피커에서 터져나왔다. 아빠, TV 소리 좀 줄여줘. 시끄러워 죽겠어. 이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리모컨을 찾았다. 테이블 위, 소파 위, 선반 위. 없었다. 민서 손에 있었다. 민서야, 리모컨 좀. 지금 보는 중이야. 소리만 줄이면 돼. 민서는 한숨을 쉬며 볼륨을 2칸 줄였다. 그리곤 리모컨을 다시 자기 옆에 뒀다. 이준혁은 다시 밥을 먹었다. 멸치를 집어 씹었다. 딱딱하고 짰다. 물을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거칠었다. 설거지는 언제 할 거야? 민서가 과자를 씹으며 말했다. 내가 하라고. 나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돌렸어. 이준혁은 싱크대를 봤다. 설거지는 그대로였다. 빨래 건조대엔 수건 2장만 걸려 있었다. 알았어. 그는 그릇을 비우고 일어났다. 싱크대 앞에 섰다. 수세미를 집어 물을 틀었다. 찬물이 손등을 적셨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민서는 소파에서 자세를 바꿨다. 다리를 펴고 쿠션을 안았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아빠, 나 내일 늦게 올 거야.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 저녁도 밖에서 먹고. 몇 시쯤? 몰라. 늦으면 11시? 이준혁은 그릇을 헹궜다.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조심해서 다녀와. 응. 민서는 과자 봉지를 접어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다. 슬리퍼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다. 방문이 닫혔다. 이준혁은 마지막 그릇을 행주로 닦아 선반에 올렸다. 손을 씻고 물기를 털었다. 거실로 돌아왔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다. 그는 소파에 앉았다.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렸다.
뉴스, 드라마, 광고. 멈췄다.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냥 소리만 들렸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다. 이막 겉모습의 판단.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다. 이준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시계를 봤다. 6시 반.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눈밑이 어두웠다.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내렸다.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켰다. 메시지 몇 개. 회사 공지, 스팸, 지인의 안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민서의 방문은 닫혀 있었다. 소리가 없었다. 이준혁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빠, 민서가 방에서 나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다. 긴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커피 있어? 응. 민서는 부엌으로 가서 컵을 꺼냈다. 커피를 따르고 설탕을 2스푼 넣었다. 저으며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오늘 몇 시에 나가? 10시쯤. 점심은? 밖에서 먹는다니까. 민서는 커피를 홀짝였다. 뜨거웠다. 입술을 찡그렸다. 아빠는? 회사 가야지. 주말인데도 밀린 일 있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심 없다는 듯.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스크롤했다. 이준혁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컵을 씻어 선반에 놓고 방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다. 회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시계를 찼다. 현관으로 나가며 신발을 신었다. 다녀올게.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문을 닫았다. 복도는 조용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기다렸다. 층수가 하나씩 올라왔다. 문이 열렸다. 안엔 이웃집 여자가 서 있었다. 40대 중반.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이 옅게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준혁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혁이 들어서자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침묵이 흘렀다. 요즘 어떠세요? 여자가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냥 그렇죠. 바쁘고. 재혼하신 지 벌써 1년 됐죠?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새댁분은 잘 지내시나요? 네, 잘 지내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 집에서 소리가 좀 들려서요. 이준혁은 그녀를 봤다. 소리요? 싸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저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준혁이 먼저 내렸다. 여자는 그의 뒷모습을 보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주차장으로 갔다. 차에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차를 빼냈다. 도로는 한산했다. 신호를 기다리며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경쾌한 멜로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건물로 들어갔다. 경비가 인사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밝아졌다. 이메일 알림이 떴다. 열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건물들, 도로들, 사람들 모두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아내와 함께 찍은 것, 20년 전, 둘 다 웃고 있었다. 사진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종이가 부드러웠다. 전화벨이 울렸다. 핸드폰이었다. 민서였다. 왜? 아빠, 카드 한도 풀어줘. 벌써 다 썼어? 한도 걸려서 결제가 안 돼. 빨리. 얼마나 샀는데? 그냥 필요한 거 샀어. 왜 이래? 풀어줄 거야 말 거야? 이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빨리 해줘. 전화가 끊겼다. 이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은행 앱을 열었다. 카드 한도를 확인했다. 200만 원. 다 사용됐다. 한도를 올렸다. 300만 원으로. 화면을 껐다. 사진을 다시 봤다. 아내의 미소가 희미하게 보였다. 미안해. 그가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산막 무시의 반복과 긴장 축적. 저녁 7시. 이준혁은 마트 카트를 밀며 통로를 걸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고 카트를 밀고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장바구니엔 라면, 계란, 우유, 두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채소 코너에 멈춰섰다. 상추를 집어봤다. 잎이 시들어 있었다. 다시 내려놓고 다른 걸 골랐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민서였다. 저녁 안 먹어도 돼. 친구랑 먹었어.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산대로 향했다. 줄이 길었다. 앞에 4명이 서 있었다. 이준혁은 카트를 밀며 천천히 앞으로 갔다. 계산원이 물건을 찍고 손님이 카드를 긁고 영수증을 받았다. 차례가 왔다. 계산원은 젊은 여자였다. 이름표에 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물건을 하나씩 스캔했다. 35,000원입니다. 이준혁은 카드를 건넸다. 수진이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다. 기계에서 소리가 났다. 빅. 죄송한데요. 카드가 안 돼요. 다시 해보시겠어요? 수진이 다시 시도했다. 같은 소리. 빅.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준혁은 다른 카드를 꺼냈다. 수진이 다시 찍었다. 이번엔 승인됐다. 감사합니다. 영수증을 받고 물건을 챙겼다. 주차장으로 나갔다. 차에 물건을 실고 시동을 걸었다. 집에 도착했을 땐 8시였다. 현관문을 열자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팔을 머리 밑에 베고 다리를 꼬고 있었다. 다녀왔어. 민서는 고개만 돌렸다. 응. 이준혁은 부엌으로 가서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물건을 하나씩 꺼내 냉장고에 넣었다. 계란, 우유, 두부, 라면은 선반에 쌓았다. 아빠. 민서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냈다. 컵에 따라 마셨다.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려고. 이준혁은 두부를 냉장고에 넣으며 물었다. 며칠? 2박 3일. 돈은? 카드 쓸 거야. 이준혁은 냉장고 문을 닫았다. 민서야, 카드 좀 줄여서 써야 할 것 같아. 왜? 돈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쓰잖아. 민서는 컵을 싱크대에 놓았다. 아빠, 나 28이야. 친구들도 다 여행 다니고 그러는데 나만 집에 있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돈 아끼자고? 아빠 월급 얼만데 그래? 이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서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진짜 맨날 이래. 그녀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다시 누웠다.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렸다. 이준혁은 부엌에 서서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켰다. 은행 앱을 열었다. 잔고를 확인했다. 200만 원.
다음 주에 월급이 들어온다. 하지만 카드값을 빼면 얼마 안 남는다. 민서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렸다. 텔레비전 소리와 섞였다. 이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떻게 된 거지? 그가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밤 11시. 이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민서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핸드폰을 켰다. SNS를 열었다. 민서의 계정.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백화점, 카페, 레스토랑. 친구들과 찍은 셀카. 모두 웃고 있었다. 댓글이 달려 있었다. 부럽다, 예쁘다, 어디야? 이준혁은 화면을 껐다. 핸드폰을 옆에 놓고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사막 증거 발견. 월요일 아침. 이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5시 반. 밖은 아직 어두웠다. 조깅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계단을 내려가 아파트 단지로 나왔다. 공기가 차가웠다. 숨을 들이쉬었다.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아스팔트를 두드렸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다. 사람이 없었다. 공원으로 들어갔다. 벤치, 나무, 운동기구들이 어둠 속에 있었다. 그는 트랙을 따라 뛰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멈춰섰다.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은행에서 온 것. 카드 사용 내역. KB카드 승인 52만 원 루이비통 매장. 시간은 어제 오후 3시. 이준혁은 화면을 응시했다. 민서가 어제 백화점에 갔다고 했다. 옷과 구두를 샀다고 했다. 52만 원. 다른 메시지를 확인했다. KB카드 승인 18만 원 레스토랑. KB카드 승인 9만 5천 원 카페. 총 79만 5천 원. 하루에. 그는 은행 앱을 열어 이번 달 사용 내역을 봤다. 스크롤을 내렸다. 백화점, 레스토랑, 카페, 온라인 쇼핑몰. 숫자들이 계속 나왔다. 총액 850만 원. 이준혁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화면이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민서는 아직 자고 있었다. 방문이 닫혀 있었다. 이준혁은 씻고 출근 준비를 했다.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화면을 켜고 문서를 열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시간. 동료 한 명이 다가왔다. 김태수? 같은 부서. 50대 초반. 준혁아, 오늘 점심 같이? 응. 식당으로 갔다. 백반을 시켰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나왔다. 김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재혼한 거 후회하는 거 아니야? 이준혁은 숟가락을 든 채 멈췄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냥. 표정이 안 좋길래. 김태수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다. 나도 이혼하고 혼자 살 때 힘들었거든. 근데 재혼은 더 복잡하더라고. 특히 나이 차이 나면. 그래. 응. 내 친구가 그랬어. 15살 어린 여자랑 재혼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갈라섰어. 돈 문제로. 이준혁은 밥을 씹었다. 맛이 없었다. 돈 문제가 제일 크지. 서로 기대하는 게 다르니까. 김태수가 덧붙였다. 너도 조심해. 재산 같은 거 따로 관리하고. 응.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오후 내내 일을 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시계를 봤다. 5시.
퇴근 시간까지 1시간 남았다. 핸드폰을 꺼내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자. 답장이 왔다. 싫어. 약속 있어. 누구랑? 친구. 몇 시에 들어와? 몰라. 늦을 거야. 이준혁은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퇴근 후 집에 갔다. 텅 비어 있었다. 민서는 나간 상태였다. 거실 테이블 위엔 쇼핑백 2개가 놓여 있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종이 가방. 이준혁은 가방 안을 봤다. 지갑과 벨트,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지갑 120만 원, 벨트 70만 원.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민서의 방문 앞에 섰다. 노크했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다. 옷들이 침대 위에 널려 있었고 화장품이 화장대에 쌓여 있었다. 쇼핑백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다. 이준혁은 쇼핑백 하나를 집어들었다. 구두, 새 것, 100만 원짜리. 다른 가방을 열었다. 핸드백, 200만 원. 그는 가방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이번 달 총 사용 금액을 다시 확인했다. 970만 원. 그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았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진다. 오막 응징. 금요일 저녁 8시. 이준혁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은행 명세서, 카드 사용 내역, 통장 사본. 모두 출력해서 정리했다. 형광펜으로 표시한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백화점 구매 내역, 레스토랑 결제, 온라인 쇼핑몰. 총액이 페이지 하단에 적혀 있었다. 3개월치 2,500만 원. 문이 열렸다. 민서가 들어왔다. 외출복 차림이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다녀왔어. 이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민서야, 잠깐 앉아봐. 왜? 피곤해. 내일 얘기하면 안 돼? 지금 해야 할 것 같아. 민서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꼈다. 뭔데? 이준혁은 서류를 민서 앞으로 밀었다. 이거 봐. 민서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눈으로 훑었다.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야? 카드 사용 내역이야.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쓴 거. 그래서 2,500만 원이야. 민서는 서류를 책상에 던졌다. 그게 문제야? 아빠 돈 내가 못 쓰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얼마를 쓰든 내 맘이지. 아빠가 뭔 상관이야. 이준혁은 침착하게 말했다. 민서야,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존중? 지금 나한테 돈 쓰지 말라는 게 존중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민서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바쁘고 돈도 빠듯해. 빠듯하면 더 벌면 되잖아. 왜 나한테 그래? 민서야. 됐어. 나 피곤해. 자러 갈게. 민서가 일어섰다. 이준혁이 손을 뻗었다. 민서야, 앉아. 아직 할 말 있어. 없어. 나 들을 거 없어. 민서는 문을 열고 나갔다. 방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이준혁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봤다. 숫자들이 흐릿해 보였다. 손으로 눈을 비볐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메시지가 왔다. 은행에서 KB카드 승인 120만 원 온라인 명품몰. 시간은 방금 전이었다. 이준혁은 핸드폰을 쥔 채 일어났다. 민서의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민서야.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문 열어. 싫어. 가. 민서야, 방금 카드 썼지? 침묵. 120만 원. 문이 열렸다. 민서가 환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래, 썼어. 왜? 더 이상은 안 돼. 뭐가 안 돼? 이준혁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민서에게 건넸다. 이거 반납해. 민서는 카드를 보고 웃었다. 비웃는 것 같았다. 진짜? 카드 뺏으려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한테 돈 쓰지 말라는 거잖아. 한도를 정하자는 거야. 한도? 얼마? 한 달에 100만 원. 민서는 카드를 바닥에 던졌다. 플라스틱이 바닥을 쳤다. 미쳤어? 100만 원으로 뭘 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들이 뭔 상관이야. 나는 내 아내잖아. 이준혁은 카드를 주워들었다. 민서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얘기? 무슨 얘기? 우리 관계. 민서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관계? 무슨 관계? 아빠는 돈이고 나는 젊음이잖아. 그게 우리 관계야. 이준혁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사실대로 말한 거야. 아빠도 알잖아. 내가 왜 아빠랑 결혼했는지. 민서야. 돈 때문이야. 아빠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결혼한 거야. 이준혁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서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사랑? 그런 거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 그럼 왜? 왜 결혼했냐고? 아빠가 제안했잖아. 외롭다고. 같이 살자고. 이준혁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알아. 근데 나는 아니야. 민서는 문을 닫으려 했다. 이준혁이 문을 잡았다. 민서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끝? 뭘 끝내? 우린 아직 결혼했잖아. 그럼 뭘 원해? 돈. 계속 쓸 거야. 아빠가 주든 안 주든. 이준혁은 손을 떼었다. 민서가 문을 닫았다. 딸칵 소리가 났다. 이준혁은 복도에 서 있었다. 벽에 기댔다. 무릎에 힘이 빠졌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변호사 번호를 찾았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저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육막대면. 토요일 오전 10시. 법률사무소 상담실. 흰색 벽에 책장이 있었고 책상 하나가 중앙에 놓여 있었다. 변호사 박지영이 이준혁 맞은편에 앉았다. 40대 중반.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손에 펜을 들고 메모를 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이요.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하신 게 있나요? 아니요. 박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 측에서 이혼에 동의할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아마 돈을 요구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많이요. 박지영은 펜을 내려놓았다. 이준혁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혼 1년 차면 재산 분할 비율이 크지 않아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요. 얼마나요?